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까지 두 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비틀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비틀즈 핵심 멤버 존 레넌이 부른 마지막 곡 Now and Then이 복원돼서 공개됐습니다. 마지막 곡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43살 때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고2 직전에 만든 곡으로 보여집니다. 음악적으로 상당히 원숙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음질이 나빠서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깨끗한 상태로 잡음 제거하고 소리만 추출해서 복원시켰습니다. 이것이 이달 초에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1960년대에 활약했던 가수의 노래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들 노래가 단지 단기간의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성 곡이라면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만일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비틀즈의 노래는 지금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예술품입니다. 1963년도에 이들이 발표한 I Want to Hold Your Hand, 존 레넌 곡입니다.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의 국제적인 캐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큰 히트를 친 바 있습니다. B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존 레넌의 음악 교육 배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레넌은 말하기를 나는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성공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세계적인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도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음에도 위대한 발명가가 된 바 있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노래 Let It Be입니다. 이 노래는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르트니가 작곡을 했죠. 이 노래 작곡하기 얼마 전에 맥카르트니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에 쌓여있는 그에게 어머니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맥카르트는 이 말을 위로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죠. 세상에 살고 있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답이 있을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헤어진다 해도 만날 가능성은 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인데 이 맥카르트니가 이 노래에게 썼던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세라세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스페인 말인데요. 뜻은 레디비하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둬 그런 뜻이죠. 한 소녀가 어머니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예뻐질까요?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될까요? 어머니의 답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스페인 말로 캐세라세라입니다.
이것은 노래뿐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의 그 일상 생활에서 유행어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종의 체념 상태에서 그냥 대대로 내버려 둬 개싸라싸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디비는 이 개싸라싸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 문화와 사회의 변화, 정치적인 면에서까지 또 패션 분야에서까지 음악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비틀즈가 활동하던 당시에 젊은 계층에 존경을 받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당시의 최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였고 또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체 게바라였습니다. 케네디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의 TV를 통해서 방영됐을 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특히 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이것이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죽어야 하나?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런 가치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됐고 현실 세계에 대한 환멸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딛고서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에서 당시에 베트남 전쟁 여기에는 그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전운동 그리고 사회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 성평등, 민권운동 이런 것으로 그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그의 글과 연설을 통해서 우선 제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수탈하는 그러한 행태. 이것은 당시에 중남미 경제가 미국에 상당히 예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것이고 또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병폐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가난이나 억압 없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 이것은 당시 청년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의 환멸을 느낀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감을 준 동력이 되었습니다. 체 게바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은 1968년에 발생한 학생운동에 영감을 준 주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8년 학생운동은 미국, 유럽, 중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 청년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서 투쟁했던, 골기했던 그러한 학생운동입니다. 비틀즈와 체 게바라 그 주장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틀즈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게바라하고 비틀즈 모두 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자신들을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제약을 다 철폐하자 이런 주장을 내걸고 전통적 규범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 이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런 주장이고 특히 레볼루션 이 노래는 제목에서 보듯이 사회 혁명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어가지고 청년 학생들이 걸게하는 6.8 운동으로 이어져서 그 결과 많은 부분 이들의 요구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6.8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6.8 혁명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비틀즈는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융합해서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로큰롤, 포크, 여기에 클래식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곡도 있고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몽환적인 다소 환각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가미된 그런 음악. 당시에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아방은 프랑스 말로 앞이라는 뜻이고 가르드는 영어의 가드,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선봉에 선 부대, 음악에서는 전위 음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다 융합해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K-팝 노래도 보면은 어떤 곡들은 이렇게 장르를 융합한 그런 음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틀즈는 처음 데뷔했을 때 이런 특이한 당시로서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있어서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유럽 중세 귀족들 보면은 가발을 쓰고 나온 그런 장면도 있죠. 60년대 이 비틀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남성 헤어스타일은 짧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장발을 선보이면서 이게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장발을 단속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뿐이 아니라 이 비틀즈의 의상, 이 옷은 전 세계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이 맨 처음 입고 나온 옷은 여기 보듯이 이 칼라 없는 이런 옷, 이것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옷도 위아래가 다른 콤비라 그러죠. 그런 걸 입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두 보면은 이게 비틀즈 부츠라고 하는 건데, 부츠는 보통 목이 길다란 그런 신발인데 이들은 목이 짧은 부츠를 신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큰 유행이 됐었죠. 저도 이것을 30대 때 이것을 샀었어요. 제가 산 것은 이게 비틀즈 부츠라 산 것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 오면은 구두에 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신으면 그 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 건데, 그래 몇십 년 동안 줄곧 제 옆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아마 집 수리할 때 어디로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비틀즈 의상, 이 패션이 전 세계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틀즈의 핵심 멤버 존 레논, 이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원형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이 안경이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 안경에 따라서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얼굴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형태의 안경을 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60년대에는 존 레논의 이 원형 안경의 영향으로 반문화 운동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원형 안경이. 이것이 거의 2000년대 직전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2000년대에는 이것이 패션을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갖게 하고, 지금은 특정 그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틀즈가 적발한 음악의 세계와 이것이 K-팝까지 내려와서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비틀즈의 고향인 영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K-팝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넘치는 활력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노력의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인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앞으로 비틀즈 못지않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틀즈 노래의 대표곡 Let It Be, 이 노래 가사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자. 이 노래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 이 노래 하도 들어가지고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들 노래는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듣고 있고 그들의 음악, 혁신성, 문화적인 영향은 현대인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틀즈 음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